교통안전.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안전, 운전습관, 교통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운전자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고, 자동차 및 손해 작업 차량의 안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방어운전을 통한 교통안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과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안전. 사고 없이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운전자는 자기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나의 가족과 우리 이웃이 일생을 슬픔과 불행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법규에 의해서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통사고 원인은 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습관화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은 서로 양보만 잘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양보가 최선의 미덕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운전 중에는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위험합니다. 만약 피로 등으로 주의 집중이 어렵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운전자는 확실치 않은 추측 운전은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교통 상황에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교통정보를 해석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운전 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절을 지키며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방어 운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올바른 운전 자세는 앉은 자세를 부드럽게 하고, 등과 허리는 시트에 밀착시켜 앉으며 눈은 상면 15도 각도로 앞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핸들 윗부분을 잡았을 경우에 팔꿈치가 조금 구부러지는 정도로 시트를 조절하고, 핸들은 9시 15분 또는 에어백이 장착되었을 경우 10시 10분 위치로 두 손으로 잡습니다. 이후 클러치 페달을 꽉 밟았을 때 다리가 조금 굽혀지는 정도로 시트를 조절합니다. 덧붙여 안전벨트는 배가 아닌 골반에 위치하도록 단단히 착용하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발목으로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조작하면 됩니다. 또한 안전운전은 운전기술만이 뛰어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바른 행동이 뒷받침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해지므로 다음과 같은 운전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횡단보도 내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교차로나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차끼리 만나면 먼저 가도록 양보해주고, 전조등은 끄거나 하향으로 하여 상대방 운전자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도로상에서 고장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서로 도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유도합니다. 넷째, 방향지시 등을 켜고 끼어들려고 할 때에는 눈인사를 하면서 양보해주는 여유를 가지며, 이웃 운전자에게도 도움이나 양보를 받았을 때 정중하게 손을 들어 답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차로에 정체 현상이 있을 때에는 앞차가 다 빠져나간 후에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출발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운전자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다른 운전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은 아나무인격의 무례한 운전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예절 바르지 못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 운전자의 기분을 나쁘게 하여 결국 교통 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다음의 내용을 천천히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어 운전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운전입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운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적극적인 운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어 운전의 요령은 첫째,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둘째, 흔쾌히 양보하며, 셋째, 미리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급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고속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뒷차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앞차를 뒤따라갈 때는 가능한 한 4-5대의 앞의 상황까지 살피고
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화물차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차의 옆을 통과할 때는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안전할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합니다. 또한 교통정체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게 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2차로 도로에서는 가급적 중앙선에서 떨어져 주행하고 4차로 도로에서는 가능한 한 우측 차로로 통행합니다. 덧붙여 길가에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합니다. 다음으로 양보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우선권을 따지지 말고 양보해야 합니다. 가령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는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대형차가 밀고 나오면 즉시 양보합니다. 또한 뒤차가 접근해 올 경우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의를 주고 만약 뒤차가 앞지르려고 한다면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가서 진행하거나 감속하여 피합니다. 끝으로 미리 예측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드는 차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를 절대적인 것으로만 믿지 말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진행합니다. 또한 진로를 변경할 때는 여유 있게 신호를 보내고 이쪽 신호를 이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행동합니다. 그리고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는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뒤로 되돌아갈지 모르므로 감속하고 주의해야 하고 보행자가 차의 접근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덧붙여 밤에 운전할 때는 일반 도로에서는 아무리 한적할지라도 절대 시속 60에서 70km 이상으로 주행하지 않고 교차로나 오르막길 등에서는 전조등을 아래 위로 껐다 켰다 하여 자기 차의 존재를 알려주며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이 불빛을 줄이지 않고 접근해 올 때에는 그 불빛에서 시선을 피하여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방어 운전을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천히 읽고 숙지하셔서 교통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손해 작업 차량에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작업 수칙에 맞게 행동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먼저 손해 작업 차량의 위험 요인은 첫째, 차량의 화물칸에 타면서 급손해 시 떨어져 다치는 경우. 둘째,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 중 주변의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차량이 후진하면서 충분히 시야 확보를 하지 못해 일어납니다. 따라서 손해 작업 차량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작업 수칙이 필요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운전 습관.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평상시 그 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은 올바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올바른 운전 자세에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므로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귀찮거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여 잘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약간의 충격에도 차창 밖으로 튕겨나가 2차 사고로 죽거나 다칠 수도 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머리를 다칠 확률이 높아 사고 시 사망 확률이 9배나 높아지게 됩니다. 덧붙여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물속에 빠져도 살아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안전벨트에 대한 불신의 이야기 중에 물속에 빠질 경우 벨트를 풀지 못해 오히려 더욱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다는 것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앞서의 이야기와 같이 벨트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2차 충격에 의해 상해나 실신의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벨트를 어떻게 착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복부에 걸치지 말고 허리에 걸쳐야 합니다. 복부에 걸칠 경우 심한 충격을 받게 되어 복부가 파열되거나 의자 앞부분이 밑으로 빠지면서 밑부분의 벨트가 목을 조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벨트가 꼬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벨트의 꼬임에 의해 가슴 등에 상처를 입게 하거나 심한 경우 파열까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답답하더라도 여유를 주지 않고 완전히 조여야 합니다. 벨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벨트의 효과는 반감되거나 거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운행 전 다음과 같은 사전 점검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운전석에서는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충분한지, 연료의 양을 확인하고 브레이크 페달이 잘 밟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백밀러에서 뒤쪽과 옆쪽이 잘 보이는지 확인해야 하며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겼을 때 그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엔진룸에서는 엔진 오일의 양, 브레이크의 액량, 냉각수의 양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팬벨트가 적절히 팽팽하고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의 주위를 살피며 전조등, 방향지시 등 반사경 등이 파손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타이어의 상태가 공기압과 마모 등으로 손상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유리창의 습기와 얼음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용구, 악천후에 대비한 장비 및 용구, 차량 고장에 대비한 공구류 및 기재, 예비 타이어, 구급약, 소화기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장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면도로일 경우 보통 도로의 폭이 좁고 보도 등의 안전시설이 없고 주변에 점퍼와 주책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보행자의 횡단 통행이 빈번합니다. 또한 길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들과의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대상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 운전일 경우 시야가 좁아지고 보행자의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야간 운전 시 낮보다 천천히 주행해야 하고 전조등이 비치는 범위의 앞쪽까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야가 나쁜 교차로에 진입할 때나 커브길을 돌 때는 전조등을 아래 위로 켰다 끄면서 자신의 차가 접근하고 있음을 알려야 하고 도로의 상태나 차선 등을 확인하면서 주행해야 합니다. 철길 건널목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정지와 안전확인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널목 건너편에 교통이 정체하여 차가 건널목 중간 지점에서 정차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건널목에 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철길 건널목 앞에서 정차했을 때에는 핸드브레이크를 당겨 놓아서 뒷차에 의해 충돌당하더라도 건널목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도중에서 갑자기 엔진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저속 기어로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바퀴가 건널목 가장자리 등에 빠지지 않도록 노면의 중앙으로 통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건널목 안에서 엔진이 정지되었을 때는 속히 승차자를 모두 내리게 하고 차를 빠른 시간 안에 건널목 밖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비가 올 경우 포장도로 노면은 비와 먼지, 기름기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미끄러져 나가기 쉬우므로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급발진이나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은 위험하므로 삼가야 합니다. 덧붙여 노면에 물이 고인 곳을 통과하면 브레이크가 물에 젖어서 잘 닿지 않게 되므로 가급적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눈길, 빙판길일 경우 미리 스노우 타이어를 끼우거나 타이어 체인을 감아 통과합니다. 그리고 빗길과 마찬가지로 급핸들, 급브레이크 조작은 지양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자동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통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끝으로 안개가 꼈을 때는 시계가 좁아지므로 속도를 낮추어 운전하고 너무 심한 경우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운전할 경우 안개등을 켜고 중앙선이나 가드레일 차선, 앞차의 미등을 기준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길에서는 반드시 경운기를 올려 자신의 차가 주행하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는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응급처치란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여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될 때 구급차나 의사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운전자나 동승자가 부상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구명의 방법으로 먼저 부상자의 상태를 관찰 확인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시키고 의식이 있는 부상자는 부상자에게 물어 가장 편안한 체위를 만들어주며 의식이 없다면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체위를 유지합니다. 가령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부상자를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은 크게 심폐소생법과 지혈법이 있습니다. 먼저 심폐소생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확보하는 것은 공기가 입과 코로부터 폐에 도달할 때까지 통로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도에 이물질 또는 분비물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제거하고 의식이 없을 경우는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밀쳐 올려 목구멍을 넓힙니다. 또한 부상자가 엎드려 있을 경우 몸이 뒤틀리지 않게 바로 누운 상태로 하는데 의식이 없다면 얼굴을 옆으로 향하게 합니다. 기도를 확보하였지만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즉시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의 종류로는 구강대 구강법, 흉부압박 상지 거상법이 있지만 구강대 구강법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므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공호흡을 2회 실시 후 경동맥을 짚어보고 만약 박동이 없으면 심장 마사지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심장 마사지를 하는 사람의 양손을 가슴에 대고 팔꿈치를 고정시키고 팔은 쭉 뻗은 상태로 손 위쪽에 어깨가 오게 한 뒤 가슴 압박 시간은 9에서 11초 내로 하되 1분에 80에서 100회 비율로 실시하며 가슴 압박의 깊이는 1.5에서 2인치로 합니다. 이때 손은 가슴에 접촉이 된 상태에서 부드럽게 아래 위로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출혈이 생기므로 이에 적절한 지혈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지혈법의 종류는 직접압박 지혈법, 간접압박 지혈법, 지혈대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직접압박 지혈법은 출혈 부위를 직접 거즈나 손수건 등으로 압박해서 지혈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지혈법입니다. 다음으로 간접압박 지혈법은 출혈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위의 동맥을 압박하는 지혈 방법입니다. 끝으로 지혈대법은 직접압박 지혈법, 간접압박 지혈법으로 지혈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지혈대는 출혈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곳에 손발을 묶어 지혈합니다. 그러나 지혈대는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혈대에 보기 쉬운 부분에 지혈대를 사용한 시간과 부위를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운전 시 손으로 표현하는 교통 에티켓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천히 읽고 숙지하셔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으로 교통 안전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